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오늘 오후 5시 45분까지 약 2시간 동안 회담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남북 관계는 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잖아요. 이번에도 좀 허심탄회한 대화가 계속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를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좀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은 물론이고요, 이 한반도에 전쟁 공포가 없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협의가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고요. 네. 북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경매 상황도 저희 생방송 가락동 365가 전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면서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풋고추와 포도고요. 추석 성수품인 느타리 버섯을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반입량부터 보시죠.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일 2,370톤, 과일과트 1,183톤, 일반 채소 6,464톤으로요. 1,017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864톤 정도 적은 물량이 반입됐습니다. 알배기 배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5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05.8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42톤 정도 더 많은 물량 반입됐습니다. 알배기 배추 8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25,214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29,200원, 최저가는 25,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25,000원대인데요. 어제는 24,000원대를 기록했었습니다. 어제보다 414원 더 상승한 가격을 기록했네요. 알배기 배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21,000원대 시세를 형성했고요. 다음 날 26,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 하락세를 나타내긴 했지만요. 비슷한 시세 유지하면서 오늘 25,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엔 양파 보겠습니다. 867.5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931.7톤 들어왔었는데 어제보다 64톤 정도 더 적은 물량 반입됐습니다. 양파 20kg 상품 평균가는 16,376원, 최고가는 17,600원, 최저가는 15,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16,991원이었고요. 오늘은 16,376원으로 어제보다는 615원 정도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네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16,000원대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9월 13일 같은 경우 16,041원을 기록했었고요. 9월 17일에는 16,991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7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요. 16,000원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16,37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경채 보겠습니다. 56.02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61.13톤 들어왔었는데 어제보다 한 5톤 정도 적은 물량 들어왔습니다. 청경채 4kg 상품 평균가는 3,342원, 최고가는 4,200원, 최저가는 3,1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4,936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시세가 좀 떨어졌습니다. 1,594원 하락하면서 3,342원에 거래됐습니다. 청경채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9월 12일 8,985원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오늘 3,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호박도 보겠습니다. 390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538.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오늘 148.5톤 더 적은 물량 반입됐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14,068원이고요.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는 13,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17,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오늘 14,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조금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3,551원 하락하면서 14,068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그래프는
좀 하락하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9월 12일 29,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계속해서 가격이 빠지면서 지금 현재는 15,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년도 30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최고가를 비교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평균가를 비교해 볼 텐데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8월 20일 그리고 9월 3일까지는 지난해가 올해보다 시세가 더 좋았었습니다. 특히 8월 30일 같은 경우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하지만 9월 7일부터는 좀 상황이 역전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좋았었습니다. 36,595원까지도 올라갔었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시세가 하락하면서 지난해보다 좀 좋지 못한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조선 애호박 경기 양주시가 13,282원에 낙찰됐고요. 경기 포천시 13,443원, 강원 화천군이 1,732원을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18,000원에 거래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포천시가 17,50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가 가장 높았네요. 13,44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채소, 풋고추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입량부터 보시죠. 생고추 반입량입니다.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186.4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80.6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한 5톤 정도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풋고추 10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87,389원, 최고가는 115,000원, 최저가는 66,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87,000원대 시세를 형성했는데요. 어제는 77,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9,887원 정도 상승하면서 87,389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곡선입니다. 9월 13일 67,500원으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 상승세 나타내면서요. 오늘 최고가 11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번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39,000원대였는데요. 바로 다음 날 상승세를 탔다가 하락세를 다시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9월 3일 이후부터는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특히나 오늘 더 많이 올랐죠. 87,38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풋고추 강원 홍천군이 68,729원, 강원 춘천시가 54,816원, 강원 인제군이 53,684원을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최고가 중에서는 홍천군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136,000원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제군이네요. 133,000원으로 뒤를 이었고요. 평균가도 볼까요? 역시나 홍천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68,72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풋고추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바로 이 가락동이요. 말 그대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이번 한 주가 가장 바쁜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보시는 것처럼 뭐 오이맛고추, 풋고추, 청양고추까지 고추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다양한 경매 상황 짚어볼 텐데 지금 한쪽에서 계속 지금 고추를 나르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무겁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어때? 많이 바빠요? 요즘에 좀 명절 기간이라 좀 예. 업무량이 좀 많고 저번 달에 비해서 한 30% 물량 자체가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더 많이 됐어요? 훨씬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 너무 못 주무셔가지고 더 야여 보이세요. 예. 힘들죠? 힘들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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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자, 더 자세한 고추에 대한 경매 상황은요, 우리 경매사님 직접 모셔보고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어디 계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우리가 이곳에 서 있어서 그런지 지금 저희를 둘러싸고 온통 지금 우리가
고추밭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 고추예요. 네, 저희도 고추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요 말 그대로 풋고추 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아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청양고추 들어가고요. 네. 또 어떤 고추들이 들어가죠? 오이맛고추, 롱그린, 녹강 등등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좀 크게 좀 굵직하게 한 4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좀 자세하게 경매 상황을 짚어봐야 될 텐데 모든 지금 이곳에 들어온 가락동 농산물들이 다 지금 추석 대목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풋고추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 아무래도 명절 앞두고 제수용품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기본적인 소비는 약간 늘어나는데 뭐 버섯이나 과일처럼 명절 특수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런 품목은 아닙니다. 뭐 개중에 오이맛고추나 또 이제 가을 김치를 담는 홍고추의 경우는 좀 조금 수요 탄력성은 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큰 수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네. 말 그대로 그렇게 좀 뭐 추석 맞아서 소비가 갑자기 늘어났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저 오늘 추석 때 항상 집에서 고추전을 우리가 해 먹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한 영향은 아주 소폭 상승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시판용으로는 소폭 소비가 상승하고요. 기본적으로 연휴가 길기 때문에 그 연휴에 맞춰서 납품이나 식자재 납품들 물량을 준비하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물량의 소비나 가격이 상승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경매사님보다는 조금 한가하시겠네요? 네, 뭐 과일 경매사에 비해서는 한가합니다. 네. 푹 주무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경매 상황이 가장 궁금해지는데요. 어땠나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폭염이나 그 이후에 이제 잦은 비로 인해서 이제 농산물들이 조금 상태들이 많이 이제 병충해나 바이러스 등으로 안 좋아져 있는 상태라 특품 위주로 가격이 많이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품 위주로 가격 상승돼 있고 하품이나 상품들은 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품이 사실 제값을 잘 받는 이제 크기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양이 좀 많이 줄어 있죠. 네, 아무래도 양이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특품 위주로 가격 상승이 있는 편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물건 상태 품위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 가격이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어때 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 어느 지역인가요? 지금 현재 강원 전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고추로 이제 저기 전남 광주 쪽이랑 충남 쪽에서 이제 일부 새고추들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뭐 병충해 피해도 좀 많이 들려왔고요. 말 그대로 좀 산지 지금 뭐 작황 상태가 가장 궁금한데 뭐 많이 좀 힘들었던 한 해였죠? 어때요? 예. 네, 아무래도 강원 지역이 노지 채소다 보니까 노지 채소의 이제 특성상 이 기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폭염 이후에 비로 지금 병충해로 이제 마무리 단계지만 병충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고생들 하고 계시고요. 또 반대로 이 새고추가 나오는 전남 지역도 이 폭염의 영향을 받아서 출하가 평소보다는 계획했던 출하 시기보다 조금 늦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무쪼록 좀 올해는요 사실 고추뿐만이 아니라 폭염으로 너무나 다들 힘든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고추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작황 상태도 좀 너무 안 좋긴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제값 잘 받기 위해서는 첫째도 선별, 둘째도 선별.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별하면 좀 제값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중도매인들이 상품성 평가를 할 때 기본적인 모양이나 색택 위주로 품위를 판단하고요. 네.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것이 이제 선별이 얼만큼 정확하게 됐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우시더라도 특품과 상품을 정확하게 선별해 주시는 것이 농가에서도 제값 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약간 품위가 좀 떨어지는 고추들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판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이제 품위가 좋은 것들은 납품 위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아마 소비자들도 마트나 이런 데서 사 먹는 고추들의 품위가 좀 기대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좀 품위 떨어진 거 더 주시면 돼요, 저를요. 예. 네, 제가 한 트럭 실어드리겠습니다. 한 트럭이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늘 경매 끝나고 재고 상황이잖아요. 네. 예,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좀 남아 있어요? 반출량 어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특품 위주로는 이제 워낙 양이 적다 보니까 판매가 바로바로 소진이 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중하품 이후는 아무래도 재고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나마 좀 예. 그렇게 많은 재고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추석도 명절 맞아서 뭐 우리 풋고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 그런 농산물은 아니지만요. 또 명절 앞두고 우리 경매사님, 뭐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좀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네. 아무튼 올해 뭐 폭염이나 이제 또 가뭄 그리고 그 이후의 비로
농가에서 고생이 많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저희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 있듯이 한가위가 풍요롭게 행복하게 잘 보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네,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미리 다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가락동에서요 풋고추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 한해는요 풋고추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황 상태가 사실 다 지금 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서 풋고추도 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채소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채소 풋고추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가락 공판장의 양승환 부사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농협 가락공판장 경제지주 양승환 부사장입니다. 네, 고추 반입량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겠죠. 전년과 비교했을 때 좀 반입량 어떤 편입니까? 네, 금년도 가락시장 오늘 반입량은 186톤으로 전년 동일 168톤보다 18톤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올해 날씨가 안 좋았는데 반입량은 좀 늘어났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어떤 수준입니까? 네, 전년도 8월 말 잦은 비로 물량이 감소되면서 9월 초순까지는 전년보다 낮게 형성되었으나 9월 중순부터는 전년도보다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네, 이제 곧 추석인데요. 추석에는 고추전도 많이 먹잖아요. 좀 그렇죠. 소비가 많이 는다거나 거래량이 느는 이런 고추 종류가 따로 있을까요? 추석이라고 해서 딱히 늘어나는 고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사용량과 사용 용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납니다. 청양고추는 주로 식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오이맛 고추는 생식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전으로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또 품종에 따라서 이 출하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를 것 같은데 풋고추 출하량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풋고추 녹광의 경우 재배 면적 감소와 폭염으로 현지 물량이 현저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오이맛 고추나 롱그린 고추는 물량도 유동적이지만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풋고추의 경우 지난달보다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반입량과 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예, 지난달 일반 풋고추 평균 도매 가격은 10kg 상품 기준 52,000원으로 작년보다 7% 정도 높았습니다. 9월엔 작년 54,300원보다 높은 55,000원에서 59,000원으로 형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강원도 지역에서 오이맛 고추 등으로 품종 전환한 농가들이 많아 8월 기준 전년 대비 반입량이 한 17% 정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도 고추 농가에서 오이맛 고추로 품종을 전환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이맛 고추가 관리하기도 쉽고 수확량도 많아서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며 소비도 실질적으로 오이맛이 많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요, 이 일반 풋고추하고 오이맛 고추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특징 같은 것이요? 생식용으로 주로 쓰이는 풋고추 중에 오이맛 고추가 식감이 아주 우수하고 맛이 좋아 반찬용으로 많이 쓰이고 일반 풋고추의 경우는 오이맛보다 식감이 좀 떨어지고 재배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시세 상황에 따라서 홍고추로의 전환이 네.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 이제 9월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출하량은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시나요? 네, 9월 강원도 강원도 지역 같은 지역은 경우는 전년도 출하 가격이 높아 정식 재배 면적은 조금 늘었으나 호남 지방의 착과 불량으로 고온 착과 불량으로 출하 시기가 지연되고 경남 지방은 8월 폭염과 특히 창원 지역에서 침수 피해로 아마 9월 출하 면적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다라고 네.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에 풋고추 반입량과 가격은 좀 어떻게 될 건지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원 지역 물량이 줄어들고 신규 출하되는 나주나 광주 네. 지역의 출하 시기가
출하 시기나 그 반입량에 따라서 시대는 그 유동적이나 보합세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 풋고추가 비타민C가 풍부해서요. 천연 감기 예방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요즘 같은 환절기에 면역력에도 좋다고 하니까 좀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걱정되는 한 부분은 가격입니다. 시세가 높아서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몸에 좋다고 하니까 좀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고춧값도 빨리 안정세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요. 과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들 중에서 과일 경락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품목은 사과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426.5톤이고요. 어제는 540.2톤 들어왔고 어제에 비해서는 113.7톤 줄어든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사과, 그중에서도 홍로 품종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1,26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균가가 31,194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1,068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에 54,000원대를 기록했고요. 이 가격대가 9월 16일까지는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6일을 기점으로 하락하면서 17일 때는 38,000원, 그리고 오늘은 2,000원 상승한 4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선이 지난해고요. 그리고 이 실선이 올해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월등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14일 때는 4만 원이 넘는 4603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큰 차이가 났고요. 17일과 18일 지난해보다 역시 높은 가격 31,262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품목입니다. 배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835.2톤이고요. 어제는 778.8톤 들어왔는데 어제에 비해서는 56.35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 그중에서도 신고배입니다. 7.5kg 기준 상품인데요. 평균가는 32,25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31,887원에 거래됐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365원 소폭 상승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kg 상품 기준인데요. 9월 12일 때 33,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쭉 상승하면서 5,000원 정도 상승한 9월 15일 38,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이때보다는 약 1,500원 정도 빠졌습니다. 9월 18일 오늘은 36,5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평균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7일과 올해 7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과와 마찬가지로 배 역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일 때는 32,968원으로 이 지난해보다 확실히 높은 가격 받고 있죠. 그리고 오늘 역시 32,2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복숭아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257.4톤이고요. 어제는 249.5톤, 어제에 비해서는 7.806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천도복숭아계의 일종인 환타지아 품종입니다. 10kg 상품 평균가는 33,08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35,422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2,342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9월 14일에 36,000원을 기록했고요. 큰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오늘은 38,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0일인데요. 8월 말 때는 큰 낙차를 보였습니다. 52,000원 기록하다가 28,000원 대폭 하락했고요. 자, 그러다가 오늘은 33,000원대에 유지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품목은 감귤입니다. 황금향 품종 3kg 상품 평균가는 25,000원이고요. 어제도 25,000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25,000원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귤 황금향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품목은 단감 송본 품종이고요. 10kg 상품 평균가는 71,608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65,061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6,540원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오늘의 과일은 최근 추석을 앞두고 인기를 끌고 있는 포도, 그중에서도 샤인 머스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도 전체 반입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7.6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348.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31톤 줄어든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포도 중에서 샤인 머스카트 품종 2kg 상품 평균가는 19,726원입니다. 어제는 19,614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112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9월 15일에 18,283원을 기록했고요. 약 1,0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9월 18일 오늘은 19,726원의 평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가격 차이는 없는데 전년도 30일과 올해 30일을 놓고 비교해보면 좀 양상이 다르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월 7일 때 18,511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 유지했고요. 그 추세가 이어지다가 오늘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 19,72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런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별입니다. 경북 김천시 16,962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북 영천시 15,378원이고요. 경북 상주시 21,360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김천시가 최고가 23,000원이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상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21,36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오늘의 과일 포도의 경매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지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팜캐스터 노현지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 이루어진 따끈따끈한 과일 경매 상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제 뒤로 수많은 과일 박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입고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과일은요. 사과, 배와 함께 추석 선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인데요. 이 알맹이부터 껍질 그리고 씨앗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포도. 자, 포도 경매 상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구 경매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추석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쁘네요. 네, 제 뒤로 지금 가득한 이 박스들을 보면서 제가 과일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포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추석 앞두고 소비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포도 품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품종에는? 지금 포도는 주로 캄벨하고 거봉이 주 소비를 이뤘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샤인마스카트라는 품종이 점차 이 소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주 소비되는 거는 캄벨은 5kg, 그다음에 거봉은 4kg 위주로 이제 선물용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 추석과 비교했을 때요. 올해 포도 수요는 어떤가요? 포도 수요는 전년하고 비슷하고요. 네. 그다음에 생출하량이 전년보다 좀 감소한 상황이라 네. 이 점차 이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반입량은 감소했지만 소비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네.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자, 오늘 경매 상황 어떻게 됐나요? 오늘 경매가를 보시면은 캄벨은 5kg 기준으로 2만원에서 2만 5천 원대, 그다음에 거봉은 2kg 기준으로 10,000원에서 12,000원 선, 그다음에 샤인마스카트는 2kg 기준으로 2만 원대 초반 형성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가격이 조금 지난주에 비해서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예. 포도가 너무나 기쁜데요. 가격 상승의 이유가 있다면 어떤 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추석 전 출하가 되다 보니까 품질이 좋은 것들이 많이 출하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품 위주로 시세 상승이 조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특품 위주로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자, 오늘 경매에 나온 이 포도의 품질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난주에는 이제 특품 비율이 좀 줄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선물 유형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산지에서 특품 비율을 늘려서 많이 출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점차적으로 수요량이 증가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이 굉장히 실하네요. 네, 옆에 있는데 이 향기만으로도 벌써 군침이 꿀꺽 돕니다. 자, 선물용으로 앞서서 샤인마스카트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중도매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샤인마스카트는 이 저장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열과 비율이 없어서 그리고 당도가 높은 품종이라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포도 계열 중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 품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인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많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추석 막바지 출하를 앞둔 우리 농가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추석은 선물용 소비가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열과라든지 불검과 이런 것들을 좀 선별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알맹이가 큰 거, 송이가 크고, 그다음에 당도가 높은 것 위주로 선별을 해주시면 좋은 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농가의 소비가 더욱더 증가하는 그런 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팜캐스터 노현지였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 포도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년 대비해서 포도 반입량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 품종으로 좀 나눠 설명해 주시죠. 예, 크게 포도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캔버럴리와 거봉, 샤인머스켓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모두 다 좀 증가하는 추세를 좀 예, 보이고 있는 중과 거죠. 추세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추석인데 추석 물량 수급에도 좀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없을까요? 네, 현재 그 주산지인 상주, 강화, 가평, 영천, 영동 등에서 출하 물량이 본격 출하되고 수급에는 아직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대비해서 뭐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네, 하니까 네.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노지 포도의 생육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올해 노지 포도 그 생육 상황은 전반적으로 좋지를 않습니다. 동해와 냉해로 인해 발화가 부진되고 초기 생육이 좋지 못하고 7, 8월 쪽에 폭염과 가뭄으로 그 포도알 비대가 좋지 못하고 수분 부족으로 그 포도알이 위축되는 그 일소 피해가 작년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네네. 또 8, 9월 초에는 그 집중호우로 열과 발생이 작년보다 많았습니다. 그 현재는 그 일교차가 좀 떨어지면서 품질도 양호하고 맛도 우수합니다. 그래도 뭐 생육 상태나 맛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샤인머스카시아 포도 중에서도 이 선물용으로 또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진짜? 네. 포도는 그 전품목이 그 선물용이나 그 제수용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올해는 그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그 녹황색 포도인 그 샤인머스켓이 네. 그 선물용으로 그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맛이나 품질이 우수하고 그 가격대도 선물용으로 그 적절해서 샤인머스켓이 추석 시장에서 그 포도의 수요를 그 한층 끌어올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샤인머스캇 소중하게 키우고 있는 농가의 전화 연결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포도 농사 짓고 계십니까? 전라남도 영암에서 망고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최정순입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영암군이 근데 대봉감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포도 농사도 지으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영암은 지적표 17호로 등록된 대봉감의 주산지입니다. 네. 포도 농사는 불모지죠. 음. 그런데 2년 전부터 샤인머스캇 연구회를 만들어서 네. 올해 샤인머스캇 품종을 첫 출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회도 만드셔서 처음으로 샤인머스캇 품종에 도전을 하신 건데 그런 특별한 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영암은 대봉감이 특산물인데요. 네. 이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이게 강원도 양양까지 대봉감 농가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소비자 기호는 뭐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외국 농산물로 옮겨가는 시점에서 네. 대봉감의 과잉 생산, 홍수 출하, 이런 가격 폭락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타개할 대체 작목으로 망고포도 샤인머스캇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대체 작목으로 이 샤인머스캇을 좀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영암군에서는 이 포도 농사가 진짜 처음이신 거잖아요. 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 반대는 없으셨나요? 가장 큰 어려움은 포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네. 또 주변에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자문 구할 곳도 없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캔베럴리 때문에 수입포도 때문에 포도밭을 평온하고 있는데 왜 하필 포도 농사를 시작하느냐고 하는 주변의 걱정.
또한 포도농사 샤인머스켓을 시작하면서 초기 시설 투자비가 부담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예.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내고 이렇게 또 생산을 하신 거잖아요. 반대로 직접 또 해보니까 포도 농사 이런 장점이 있더라. 이 샤인머스켓 특별히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 현재 뭐 농촌 현장은 잘 아시다시피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여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 지역의 대봉감 농사에 비하면 포도 농사는 뭐 풀을 벤다든지 뭐 치료제를 살포한다든지 가지 전정한다든지 수확하는데 여러 면에서 노동 강도가 네.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점이 있고요. 특히나 노동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다리를 타는 일을 한다든지 무거운 컨테이너를 들여야 한다든지 네. 뭐 허리를 굽혀야하는지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여성이나 이게 고령 농업인도 농농의 종사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출하를 하면서 평가회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좀 주변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다른 농가들이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사실 캔베럴리는 뭐 누구나 맛을 봤었는데 망고포도는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망고포도에 대해서 이 장점을 좀 알리기 위해서 뭐 영암 군수님을 모시고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예. 캔벨과 거봉과 샤인머스켓 세 개를 놓고 비교 시식을 했었는데요. 네. 참석자 모두가 샤인머스켓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맛을 본 소비자는 반드시 재구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은 네. 것 같습니다. 예, 실례지만 이 첫 출하에서 가격은 좀 얼마나 기록하셨습니까? 올해 첫 수확이기 때문에 수확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최상품은 킬로그램당 15,000원 정도까지.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영암 포도 농사의 선구자로서 이 포도로서 앞으로 좀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포부가 좀 있으십니까? 예. 대봉감의 대체 작목을 선정하면서 첫 번째 저희 조건이 대체 작목은 수입 농산물하고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망고포도를 선택을 했고요. 앞으로 이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영암 지역에 샤인머스켓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농업인 소득을 올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그 꿈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네. 포도 농사 더 잘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망고포도 샤인머스켓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농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부사장님과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겠죠. 예. 네, 부사장님, 이 샤인머스켓 생산량이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기가 또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올해 포도 품종별 생산량의 변화는 좀 어떻습니까? 예, 올해 포도 생산량은 그 작년보다 10% 정도 감소한 19만 톤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 품종별로 보면 그 칸베럴리가 작년보다 19.2%, MBA는 15.5%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재배 면적도 10% 정도 그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최근 그 네. 신규 식재료로 급증한 그 샤인머스켓 생산량은 작년 대비 118.7%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파란색인데 샤인머스켓만 좀 성장했다라는 모습을 앞서 그래프로 좀 확인할 수가 네. 있었고요. 그러면 현재 출하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현재 그 출하 지역은 김천하고 상주, 영천 지역으로 그 작황도 좋고 품질도 아주 우수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이 또 코앞으로 네. 다가온 상황입니다. 시세는 어떻게 될지도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추석 명절이 전년보다 그 빠르고 그 저장될 물량이 출하가 되면서 그 물량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참 생산량 감소에 재배 면적 감소도 있었고요. 오히려 날씨도 참 많은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웠죠. 그래도 이 샤인머스켓이 등장하면서 그나마 포도 농가의 숨통이 트여져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참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지금 시각 7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가락동 365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집중 분석 나옵니다. 추석 성수품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 버섯 먼저 반입량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섯의 전체 반입 물량은 255.4톤이고요. 어제 비해서는 44.68톤 줄어든 반입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 2kg 상품 평균가는 8,291원이고요. 어제 평균가는 8,738원입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447원 소폭 하락했습니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9월 10일에 5,149원대를 기록하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5일에 11,24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대가 16일 이후에 하락하면서 오늘은 8,29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30일 동안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에 8,895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8월 30일 이후에 좀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됐고요. 11일, 30일 중에서 좀 낮은 가격 기록하다가 오늘 상승하면서 8,291원에 기록을 했습니다. 잠시 후 경매사와 얘기 나눠보면서 자세한 상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별입니다. 느타리 버섯 경기 양평균 5,837원이고요. 경기 여주군 5,587원. 강원 홍천군 7,725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화성시가 최고가 29,500원, 홍천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7,725원에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버섯의 경매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보는 집중! 장르 그 주인공은요? 느타리 버섯. 그렇습니다. 우리가 꼼꼼하게 느타리 버섯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니, 집중 작물로 또 느타리 버섯을 이렇게 또 딱 선택을 하신 거예요? 명절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버섯류가 가장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네. 제가 상세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느타리를 선택했습니다. 맞습니다. 추석에요, 사실요, 이 느타리 버섯 빠지면 요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뭘 해 먹을 수가 있죠? 꼬지가 이제 가장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요. 그다음 이제 네. 느타리 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 좀 할 줄 아세요? 예, 하죠. 예, 뭐 넣어요? 거기에다 이제 뭐 밀가루에다가 안 해보셨네, 안 해보셨어. 여자만 해요. 자, 말 그대로 오늘에 대한 이제 반입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반입 비율이 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최근에 그 충청도하고 경기 일원에 일부 생산자가 종균 오염이 이제 생겨가지고 생육이 저하돼가지고 반입량이 전년 대비 5.7% 줄었습니다. 오히려요? 네. 그런데 이제는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19일부터 27일까지 버섯이 이제는 피크기 때문에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나마 좀 물량이 증가한다니까 좀 반가운 네. 소식이긴 한데요. 추석에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느타리 버섯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요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지금 버섯은 예전부터 그 향이 좋아가지고 식용으로 쓰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항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특히 균체를 형성하는 다당류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기능성 버섯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네. 자, 가장 중요한 말 그대로 버섯에 대한 이제 또 좋은 정보까지 짚어주셨는데 우리 몸에 참 좋아요, 버섯은 정말요. 네. 그래서 차로도 즐겨 먹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오늘 경매 상황을 또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땠어요, 경매는요? 네. 경매는 지금 초반에 마트 세일이 초반에 이루어진 바람에 키로 단가가 전일에 비해서 1,500원대가 올랐습니다. 2kg가 9,000원대가 되다 보니까 소비가 둔화가 이어져 버린 거예요. 네, 동맥경화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고량이 좀 많이 쌓이죠. 네, 그래가지고 시세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kg에 6,000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kg에 6,000원이면은 정말 이 가격만 얘기해도 산지에 계신 분들의 고충이 얼마나 심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떠세요, 마음이? 예. 그런데 이제는 내일부터 명절 이제 대목 특수 일정이어가지고 시세는 점점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까지 좀 전해주셨는데요. 자, 반입량 감소, 이거는 말 그대로 좀 반입량이 감소했다는 건 산지 작황이 그만큼 좀 안 좋았다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로 안 좋았어요? 예. 지금 산지가 이제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폭염하고 소비 부진이 한 3, 4개월 정도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2kg에 3,000원대가 형성될 정도로 지금 아예 출하조차 못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또 최근에 또 일부 농가가 또 종균 오염까지 생겼고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경매사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아무쪼록 좀 제값 잘 받기 위해서 경매사님도 좀 힘을 써주셔야 되고요.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 좀 힘낼 수 있도록 좀 출하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요령이랄까요? 좀 알려주세요. 네. 선별하실 때 갓하고 갓 크기하고 대 크기가 같은 종류로 선별을 해주시면은 속박이라는 인식을 안 갖기 때문에 좋은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뭐 서두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첫째도 신뢰고 두 번째도 신뢰. 그런 중도민들과의 좀 이런 신뢰가 돈독이 쌓인다면은 제값 잘 받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끝으로 명절 맞아서 우리 또 산지에 계신 분한테 좀 힘낼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생산자 여러분, 올해 참 어려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소비가 둔화되어 가지고 폭염에다가 참 상당히 그 출하를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명절 특수 아니겠습니까? 네. 명절에는 충분히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힘내십시오. 자,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아주 우렁차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집중 작물로 오늘은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조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지에 계신 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네, 중앙창가 소속 경매사 이태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중 분석 나우 계속해서 양승환 부사장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타리버섯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석 성수기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출하량은 어떤지부터 짚어주시죠. 앞서 그 경매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추석에서 소비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이 버섯 종류입니다. 버섯 소비가 많은 그 추석 전 3, 4일 전에는 아마 강보합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출하량만큼이나 가격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가격은 좀 어떨까요? 가격도 강보합세가 예상이 됩니다. 추석 소비가 많은 그 시기에.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느타리는 작업 형태에 따라 가격도 또 달라질 것 같은데 현재 좀 어떤 상황으로 보시나요? 예, 느타리는 그 대복 느타리인 그 찹찹이 느타리와 네. 병 느타리인 꽃 느타리가 주로 그 작업이 되는데요.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수요는 다르겠지만 그 대봉은 아까 그 경매사님 말씀하신 대로 꽃이 이런 용도가 그 선호도가 높아서 가격은 그 대봉 느타리가 평균 꽃 느타리보다 한 2배 내지 3배 정도 가격이 높게 형성됩니다. 네, 그런데 이 느타리버섯 이 부분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느타리버섯이 대부분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흑느타리와 그 곤지, 7호 등 국내 품종의 재배가 그 점차 확대되고는 있지만 그 아직까지는 그 외국산 품종인 그 수환이 그 품질이 그 우수하다는 이유로 그 다소 그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시장에서 주로 출하되는 느타리는 그 균상 느타리인 찹찹이와 꽃 느타리 그리고 만가당 느타리가 주로 시장에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품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이 느타리 신품종 육성에 또 힘쓰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예. 네. 이 품질이 우수한 국산 고유 품종을 육성해서 농가의 소득도 올려주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전화 연결해봤거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가 오민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느타리버섯이 전국적으로 좀 얼마나 생산되고 있습니까? 느타리버섯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5대 버섯 중 하나이고요. 네. 전체 버섯 생산량 중에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재배 면적은 158헥타르 정도 되고 예. 약 5만여 톤 정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25%면은 뭐 정말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최근 국내 품종인 솔타리를 또 육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느타리 품종이 수환이라는 이제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을 국산 고유 품종으로 바꿔보고자 솔타리라는 품종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고유 품종인 솔타리, 이 품종의 특징이 있을까요? 장점으로 보자면 이제 외국 도입 품종인 춘추 2호라는 품종에 비해서는 육질이 부드러워서 식감이 우수하고 예. 수환이라는 품종에 비해서는 저장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대특징이 수환보다 우수해서 더 깨끗한 백색을 띠고 육질이 탄탄합니다. 오, 그렇군요. 네. 참 뭐 장점이 많은 품종이 개발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외국 품종에 익숙한 농가에서요, 이 솔타리 품종을 재배할 때 좀 유의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솔타리 품종은 균사를 배양시키는 단계에서 배지의 수분 함량이 많게 되면 이제 균사 활력이 더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육시킬 때 이제 환기가 부족하게 되면 다발 형성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직접 키우고 있는 버섯 농가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솔타리 품종에 대해서 농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버섯 육질이 탄탄하고 쫄깃해서 맛이 아주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장성이 우수해서 버섯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좀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현재 솔타리 품종 보급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우선 솔타리라는 품종을 육성하고 나서 종균 배양소에 통상 실시를 해서 종균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품종을 도전해보고자 하는 농가들 중에서 저희가 거점 농가를 선정해서 재배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우수성을 홍보해서 많은 농가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솔타리 품종 말고도 좀 다양한 연구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느타리 품종 개발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느타리뿐만 아니라 노랑 느타리, 분홍 느타리 등 다양한 느타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것 또한 접할 수 있도록 네,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소비자들한테도 다양한 품질을 좀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렇게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신품종 연구가 꾸준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부사장님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도. 자, 앞으로 남은 9월 동안요. 느타리 버섯 반입량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현재 일일 평균 한 60천 정도 반입이 되고 있는데 추석 물량이 늘어나면서 한 70에서 한 75톤 정도 반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추석을 앞두고 이 느타리 버섯의 시세도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추석 성수기인 9월 출하량은 전년 추석과 금년 설 가격 상승으로 입상이 증가하여 전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네. 따라서 추석 성수기까지는 아무래도 강보합세가 예상되고 추석 이후로서는 시세가 떨어져 약보합세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느타리 버섯 입상 의향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년도 가격 하락으로 입상 의향은 한 1% 정도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집중 분석 나우에서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추석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와 농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행보가 있었다고 그래요? 소식을 들으셨군요. 예. 네. 자, 추석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이 추석 성수품 수급 대책과 물가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죠? 예. 네, 바로 이경화 팜캐스터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요. 가장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는 바로 가락동인데요. 제 마음과 같이 오늘 가락동을 이곳저곳 살피면서 또 마음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제 옆에 바로 나와주셨는데요.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네. 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김병원 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곳까지 가락동까지 나와주신 이유가 있으시죠? 네. 네, 오늘은 아마 우리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 성큼 앞에 다가왔는데요. 우리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이 가락공판장에 지금까지 애써 키운 농산물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근황도 살펴보고 또 가격도 어떻게 발견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현장에 잠시 나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직접 이렇게 또 나와주셔야지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힘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예, 예. 오늘 이렇게 쭉 둘러보셨을 텐데요. 한번 이렇게 좀 가락동 둘러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네. 아시겠지만 이 가락공판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공판장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많은 농민들이 이곳에 농산물들을 출하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추석이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농산물들이 아주 매장에 꽉 차 있는 걸 보면 아마
우리 농민들이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 농산물들을 가져온 것 같고요. 이런 농산물들이 오늘 이 매장에서 좋은 가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것만큼, 우리 농산물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좀 많은 애를 태우고 있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추석 맞아서 사실 이 농수산물 수급 대책을 위해서 농협에서 꽤 많은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준비들 좀 해오고 계시나요? 농협은 이제 이런 수급을 위해서 그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가 이 폭염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던 무, 배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초부터 농민들하고 계약 재배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출하 물량의 약 4,000톤, 그래서 무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배추는 한 2배 정도를 평소에보다 더 출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아마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정말 좀 위로가 되는, 위안이 되는 그런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 그대로 농협에서 정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좀 철저하게 준비들을,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근데요, 회장님, 제가 이제 가락동에 오다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38년 계신 분이 올 한 해가 38년 중에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정말 많은 시름을 안았던 그런 해인데 추석 앞두고 우리 농민들 사실 많은 시름을 좀 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전국에 계신 우리 300만 농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뜨겁고 가장 긴 시간 동안 폭염이 계속됐던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농사를 지었던 우리 300만 농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남아있는 농산물들을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오늘 이 매장에 나왔는데요. 아마 농협은 아마 그런 대가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가격이 발견되리라고 믿고요. 농민들은 안심하고 끝까지 그 출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회장님 말씀만으로도 우리 농민들이 듣고서 그나마 좀 한숨을 내쉬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워낙 요즘 이제 자광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물가 걱정을 하시는 우리 소비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추석 맞이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전국의 5천만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300만 농민들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성큼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우리 농민들은 이때 본인들이 농사 지었던 그 농산물들을 마음껏 출하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격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비싸질 않습니다. 아주 착한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공급하도록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추석 때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제수 용품도 사가시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과일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종종 나오셔서 저랑 2MC 진행 어떠신가요? 출연료는 안 주실 것 같아요. 자, 잘 들으셨죠? 말 그대로 우리 농민도 웃고 소비자도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저희도 발로 뛰도록 할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 회장님도 함께 힘써주신다고 합니다. 회장님, 우리 좀 한가위 맞아서 파이팅, 힘찰 수 있는 좀 그런 우리가 파이팅 한번 외쳐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이상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맥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배추고랭지 한 포기 상품 평균가는 6,027원, 최고가는 7,500원, 최저가는 4,000원이었습니다. 네, 어제보다 122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양파도 살펴보죠. 1kg 상품 평균가는 1,627원이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1원 정도 상승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풋고추 100g 상품 평균가는 1,321원. 어제보다는 2원 상승했네요. 느타리버섯 100g 상품 평균가 1,222원을 기록했고요. 37원 상승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사과 홍로 보겠습니다. 10개 상품 평균가입니다. 26,510원을 기록했고요. 223원 상승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배 원황도 보겠습니다. 10개 상품 평균가 32,002원이고요. 최고가는 43,000원이었네요. 어제보다 1,199원 올랐습니다. 포도 캔베럴입니다. 1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6,218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2원 상승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멜론 1개 상품 평균가는 8,447원에 판매됐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32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다음 축산물입니다. 한우 등심 100g. 어제는 8,335원, 오늘은 8,339원에 거래됐습니다. 한우 불고기 100g. 월요일엔 4,373원, 오늘도 같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100g. 월요일엔 2,204원,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돼지 목살 100g 2,19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축산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벌써 7시 59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농촌진흥청에서 좋은 과일 고르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사과는 묵직하고 좀 단단한 게 좋다라고 했고요. 네. 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맑고 좀 투명한 것이 맛있는 과일이다라는 그런 팁을 전해줬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올해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모양이 고르지 않고 못생긴 과일들도 생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요, 맛 좋은 과일들이 있으니까 국산 과일 잘 골라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또 함께해 주신 농협 가락공판장의 양승환 부사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농민의 든든한 동반자 생방송 가락동 365. 내일 이 시간에는 오이와 마늘 그리고 축산물 시세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